한적한 시골 마을. 어느 날 간이 사라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아이, 산으로 오르는데 사람 같은 게 보여서 누가 산속에 누워있는 줄 알고 갔는데 죽어 있었어요. 사인은 장기 적출로 인한 과다출혈. 마을이 뒤집어질 정도의 큰 사건에 경찰은 사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시신 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한 상황. 경찰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아까 약치고 마을 산책하고 했지. TV에서 TV 보고 마을에 간다고. 아, 어머니랑 집에서 사진 찍고 있었어요. 아, 근데 그 즈음에 뭔가 수상한 사람들이 오긴 했어. 그 남자 둘이 검은 차를 타고 왔었어. 차가 꽤 컸어가지고 기억에 남아. 응. 뭔 이상한 명함을 들고 있었는데 명함이 장기사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차에서 내려서 우리 가게 물건을 사가더라고. 아니 뭐 어디서 왔는지 물어봤더니 대답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돌려가지고 서로가지고 깜짝이야 계속 왔네.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서 등장한 수상한 남자 2명.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왔다는 두 남성은 마을에 있는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산 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사의 방향을 바꿔 인신매매 조직의 범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제작진 취재 도중 입수한 마을 주민 김 씨의 증언으로 사건의 양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김 씨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평소엔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예. 근데 딱 한 번씩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외부인이 왔을 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면 항상 토끼가 산에서 내려왔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그 말을 하시면 항상 다른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워낙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그 말을 한 날은 진짜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조용하시더라고요. 외부인이 왔다고 한 모든 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완전히 반대되는 증언. 그런데 피디님은 언제 올라가요? 거의 작은 마을에 볼 게 없어. 찍는 거 끝났으면 빨리 올라가는 게 좋아. 이제 나 인터뷰 끝났으니 올라갈 거지? 조사할 거 없지? 마을 사람들의 과한 경계심에 위화감을 느낀 제작진은 김 씨의 증언에 따라 취재의 방향을 바꾸기로 합니다. 토끼가 왔다는 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 그거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슈퍼 재고 채워주러 오는 아저씨 때문이에요. 처음엔 그 아저씨가 오는 날에 그 말을 계속 하셔가지고 아저씨를 토끼? 그러고 부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왔을 때도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신기한 건 저희 집이 마을 입구 쪽에 있어서 마을로 들어오는 차를 보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차를 못 봤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외부인이 왔다는 걸 알려주는 표식이라도 있는 걸까? 제작진은 할머니가 주로 밖을 내다본다는 창문 쪽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일주일 뒤 줄 뜬다 줄.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아, 진짜네. 없어졌네. 제작진이 마을을 떠난 다음 날 사라진 금줄. 금줄은 마을에 트럭이 왔을 때 다시 설치되었고 트럭이 마을을 떠난 다음 날 사라졌습니다. 사망 추정일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집에는 금줄이 걸려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줄. 취재진은 이를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취재진의 말을 들은 경찰은 불확실한 정보를 수사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지만 부검 결과와 시신이 허술하게 유기되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아 이 사건을 장기 매매와 연관짓기 어렵다는 결론을 짓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대상은 마을 사람들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또 뭔 이상한 말 하려고? 마을 사람들 다 범죄자 만들어 놓고는 인터뷰 해달라고? 당장 꺼져! 다시 오지 마! 나가라고! 마을에서 꺼져 이 새끼야! 결국
취재진은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탈락 소식에 낙담하고 있던 A씨. 그러다 사망 2주일 전 A씨는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현아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다 같이 파티도 하고 그랬죠. 이제 꽃길만 걸으라고 축하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하지만 일주일 뒤 발령지로 향한 A씨는 그대로 실종되었고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험도 다 끝났고 진짜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너무 안타하죠. 진짜 너무 안타합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봤을 동료들은 무언가 아는 것이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 취재진은 A씨의 공무원 합격 통지서 속 발령지인 김해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현아 씨라는 분 근무하고 계실까요? 얼마 전에 이쪽으로 발령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누구요? 현아? 여기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애초에 최근에 이곳으로 발령 온 사람은 없었어요. 무슨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누군가 A씨에게 가짜 합격 통지서를 보내 이곳으로 유인했다는 것. 경찰이 통지서의 발신일을 조사한 결과 나온 주소는 김해구 탄교동. 하지만 주소 속 장소는 임대 중인 빈 건물이었는데요. 현 건물주에게 물어본 결과 얼마 전 이전 건물주인 B씨가 건물을 급히 팔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B씨가 대굴마을 출신이라는 부가 정보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건물주였던 B씨는 바로 유력한 용의자 명단에 올랐고 경찰은 자취를 감춘 B씨를 수배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B씨는 경찰에 체포됩니다. B씨가 구속된 지 열흘 뒤 취재진은 대굴마을의 김씨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집안의 짐을 정리하다 보니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건 제사 그림 같은데 맞나요? 네,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괜히 경찰서 갔다가 마을 사람들이 알면 나한테 뭔 짓 할지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피디님한테 왔어요. 난 이제 마을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마을에서 못 살 것 같아. 김씨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도중 나온 소설 토생전과 그림. 용왕의 간병을 위해 자라가 토끼의 간을 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제작진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일부 민간 신앙의 경우에서는 산 재물을 제사에 바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물을 이용하여 제사를 치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소설의 경우에는 토끼를 제물로 사용하여 제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피해자의 간이 적출된 사건과 이 소설은 과연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했지만 현재 마을 출입이 어려운 관계로 취재진은 구속된 B씨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그림이랑 소설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아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진실한 분야 노래 좀 하느니라. 네? 죽는다고 한다지 말아라. 잘 안 들려서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요한이 개고칩니다. 요한이 개고칩니다. 요한이 개고칩니다. 토끼나 토끼라 내 집병을 얻어 사경내면 이제 하늘나라 조상한 이들과 침략하고 이러는데 살아있는 토끼가 간을 먹으면 나 아니라. 아니 어제 시나 보내 너를 잡아 왔느니라. 죽는다고 한장하지 말아라.
빨리 아직 눈을 감긴 할 일이 많으니 너 죽고 화이사면 네가 이쪽 몫을 이뤄다. 해바리스하고 그냥 마을에 외지인이 오면 표식을 새길 정도로 강한 마을 사람들의 경계심. 사건 당일 외지인이 왔다는 마을 사람들의 진술. 묵비권을 지키던 B 씨가 그림을 보자마자 보인 이상 행동. 그리고 김 씨의 집에서 나온 제사 그림과 겁에 질린 김 씨의 태도. 바른 자세로 누워있던 시신과 사라진 칸의 행방. 과연 마을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어느 바닷가의 작은 시골 마을. 산을 넘어 들어오는 외부인을 토끼라고 부를 만큼 외진 마을에선 오래전부터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사람의 간을 필요로 했고 마을 사람들은 토끼를 제물로 바쳐왔습니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씨를 새로운 제물로 골랐고 가짜 공무원 통지서를 미끼로 삼아 마을 구청으로 유인합니다. 미끼를 못 A씨는 B씨에게 납치되어 마을로 끌려갔고 결국 간을 적출당해 사망합니다. 그렇게 A씨의 시신은 제사의 명목하에 산에 유기되고 적출된 간은 제물로 쓰인 뒤 나무 안에 담긴 채 바다에 던져집니다.